개장하고 9시 34분 2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간밤 가장 큰 이슈였죠. 상호관세 서한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5%의 관세율을 부과를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좀 협상에 대한 기한을 늘려놓기도 했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걸 내라라기보다는 협상 테이블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섹터별로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합니다. 이제 협상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참 어울리는 이야기 같아요. 최초에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추가 관세냐 여부와 관련돼서 좀 논란이 최초에는 있었어요. 제가 이거 새벽 내에 다 지켜보고 자느라 지금 잠을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잤는데 네. 결국에 상호 관세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목별로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제약 얘네는 품목별로 뺐기 때문에 얘네 빼고 들어가는 건데 원래 최초에 25% 해서 10%로 낮췄다가 다시 25%로 올린 거예요. 네. 그러놓고선 관세 협상에는 7월 9일까지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늘린 겁니다. 악재인가요? 근데 좀 애매해요. 조삼모사죠? 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트럼프가 강하게 지금 막 이렇게 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협상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별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면 협상 기한이 새로 생겼잖아요. 8월 달까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미국 방문 같은 경우에도 7월 달 뭐 4주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논의가 있었다시피 네, 계속해서 협상과 관련된 테이블은 계속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에 있어서 들이밀어야 되는 카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부분이 바로 조선, 그리고 두 번째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그리고 뭐 여기서 나아가면 북극 항로 이런 종목들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 서한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읽고 좀 화가 났어요. 동맹국한테 관세 내리는 것도 사실 좋게는 안 보는데 근데 관세 안 받고 싶어? 그럼 미국에다 공장 짓고 투자해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 다 빼가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네. 그걸 보고 좀 화가 났는데 자, 어찌되었든 네. 협상에 대한 카드들 우리가 봐야 된다. 여기서 하나 더 껴얹으면 대북까지 있습니다. 대북까지. 대북까지.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북주들 오늘 초반에 좀 올라오네? 이거 왜 올라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일을 늘려줬다 보니까 협상과 관련돼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빠르게 조선주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조선주 먼저요. 어떤 종목 제일 먼저 볼까요? 지금 강한 삼성중공업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요.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현재 지금 7%가량 빠르게 반등 중이에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7월달 해군 함정과 관련된 MRO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과 관련된 특수선박까지 굉장히 강하게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섹터 내에서도 특히나 이번 LNG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LNG 가스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이쪽으로 관심 받을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높다는 점. 지금 현재 21 이평선까지 지금 단기 데드크로스 나온 구간을 빠르게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추세로 봤을 때는 지난 18,550원 고가 돌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D 현대 그리고 해군 함정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HD 현대 중공업 그리고 미포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분의 영향도로 조선주, 방산주 선행적으로 강하게 달렸었던 주도주들이 빠져 지수와 함께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 시도를 만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반등 시도에서 지난 고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함정 수주 건수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 아직 7월 초반입니다. 중순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 완벽하게 아직 바뀐 점은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적 향해서 가장 기대감 높은 쪽은 조선이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었던 알래스카 프로젝트 내지는 북극 항로 이 종목들 한번 좀 보고 갈게요. 네. 우리가 실제 아직도 포트에 편입하고 있고 더 간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KCTC인가요, 혹시? 그렇죠. KCTC 동방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해당 종목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바닥권에서 30% 넘는 상승분을 챙긴 종목 중에 하나요. 자,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도 1.6% 상승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5일 이평선 이탈 없이 거래량도 적은 상태로 그대로 횡보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상황에서는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이 협상과 관련돼서 우리 협상 완료 이렇게 이야기 끝나기 전까지 내지는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된다. 제로섬은 유지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한 스푼만 더 얹어주면은 돌파할 시도 가능성은 꽤나 크게 열려 있다는 거죠. 네. 게다가 저는 이 KCTC나 동방과 같은 물류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북극 항로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줘야 되는 거라고 할게요.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쪽이 바로 수입 부분입니다. 해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이미 21년도 코로나 때부터 미국산 농산물 수입량은 굉장히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 관련주들 특히나 부산항과 연관성이 높고 각 이 주요 항만의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KCTC나 동방 같은 종목들은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 14%가량 상승분 만들고 오늘 지금 보시면 추가적인 이탈 없이 십자봉으로 잘 버티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에서 좀 화답적인 내용들 그리고 협상 카드를 우리는 이런 걸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언급 분명히 나올 거니까요. 추가적인 상승분 아직도 남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가 수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과 함께 LNG까지 전반적으로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서클이 간밤 또 폭등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간단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 서클은 10%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계속된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우리 증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상승 흐름 타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 봐야 할까요, 지금? 저는 무조건 한 종목 정도 내지는 코인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갖고는 있어야 된다. 네, 있어야 됩니다. 코인도 있으셔야 되고 주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코인 관련주들이 불장을 만들었었을 때 필요적인 충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려갔어요. 비트코인이 신고가 달려가면서 여기서 불장이 열렸습니다. 코인 시장도 불장 열리고 주식 시장도 같이 불장이 열렸어요. 지금이랑 그때 과거랑 비교했었을 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은 돈이 얼마만큼 시장 내에서 풀렸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도 BBB 법안 이야기가 나왔죠. 네. 부채화도 협상 확대시켜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쟤네 부채 너무 무서운데 부채 언젠간 터지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만 지금 몇십 년이 됐습니다. 안 터져요. 네. 안 터집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현금성 살포 내지는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증시자금 예탁결제 자금도 많이 늘어났다시피 자금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건데 네이버나 카카오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 지금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좀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뭐 위메이드라든지 네. 네오위즈 홀딩스 내지면은 뭐 우리기술 투자 이런 종목들이 과거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은 트레이딩을 보유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서클이나 여타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시면은 이미 법제화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달까지 미국 내에서 법제화가 속도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에 대해서 시장 이 현재 자금 유동성에 대해서 버블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확률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 충분한 것보다 비트코인 신고가 넘어가면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알트 불장. 알트는 중소형주라고 합니다. 네. 이 종목들이 불장을 만들 때. 그래서 불장 나오니까 같이 올라갔었던 대표 종목이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과거 21년도로 돌아가 보실게요.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고가 갱신하면서 위믹스 코인이 있었어요. 네. 해당 코인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달려가면서 기대감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카카오랑 네이버도 지금 그럼 코인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료 방송 정리해놨기 때문에 네. 시간상 그 점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 대체적으로 더 신고가 쓰고 넘어가려면은 비트코인이 고가 돌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유동성 자금들이 지금 아직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쪽 시장에 불 한 번 붙으면은 제대로 시원하게 붙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든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코인 관련성을 엮여 있는 종목들 정책적으로 수혜도 받고 비트코인 넘어갈 자금 유동성도 충분히 확보했고 법제화까지 있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 없으신 분들 위해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종목,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 혹은 코인이라도 하나 지금 현 시점 들고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안 그래도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 봐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데 오늘장 어떤 종목 좀 노려보면 좋은가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원래는 변동성이 적은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원화와 연동이냐 달러랑 연동이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같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조각 투자 시장이죠. 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익률을 한번 크게 냈었던 종목이고 제공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9,17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땡땡 옥션. 어떤 옥션일까요? 두 개 있죠. 지금 말해도 되나요? 네. 자, 오늘은 서울 옥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서울 옥션. 오호. 자, STO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고 기대치가 높아요. 다날도 올라가, 그리고 아톤도 올라가, 네이버, 카카오, 제주은행,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동성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쪽이 바로 STO 시장이에요. 그렇죠. STO 시장입니다. STO 시장이 열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STO 형태가 사실상 이 가치를 저감에 있어가지고 속도가 붙으면은 장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인 불장이 열리면 과거에 NFT도 기억나실 거예요. NFT, P2E, 뭐 내지는 이런 STO 관련 섹터들이 불을 붙였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상승분이 터졌을 때 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션 관련주들, K옥션 내지는 이런 서울 옥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에서도 미술품 경매 관리에 대해서 이 두 종목을 그냥 바로 탑픽으로 뽑아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부 연관성에서는 이 두 종목밖에 없다. STO 미술 조각 쪽에는 이 종목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정위에서 지금 현재 STO 제도화의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만 내지는 비트코인 쪽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속도전을 붙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STO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증권 STO도 있겠지만 역시나 미술품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미술품은 고가가치품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사치성 상품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치 상품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분이 붙으면 쭉 무섭다.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O에 대한 이런 투자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 기대치는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예탁결제원에서 STO 시험 플랫폼까지 게시했기 때문에 법제화 기대감 충분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가격 전략 좀 높게 잡겠습니다. 지난 고가 넘어서는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관련 흐름들이 계속해서 기대치가 높아요. 우리가 21년도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의 관심도를 높여보자라고 말씀드리다시피 코인주들도 관심 있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서울 옥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타자는 STO 함께 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